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마음 한편이 무너진 채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무거운 침묵, 그의 연락이 끊긴 후 가슴을 짓누르는 그 침묵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자세를 바로 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남자의 침묵을 마치 자신이 해결해야 할 짐처럼 짊어지고 있어요. 그가 연락하지 않을 때, 문자를 보내지 않을 때, 안부조차 묻지 않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어요. 모든 순간을 되감으며 묻고 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말했나? 아니면 너무 적게 말했나? 그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침묵이 귓가에 거짓말을 속삭여요. 그는 신경 쓰지 않아. 넌 그럴 가치가 없어. 넌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침묵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끝이 아니에요. 침묵은 여러분이 가치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침묵은 강력한 무언가의 시작이에요. 침묵은 여러분이 그의 소음 듣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야 할 순간이에요. 침묵은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때라는 신호예요.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침묵이 어떻게 판도를 바꾸는지, 침묵이 어떻게 여러분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그가 여러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지 준비되셨나요? 진심으로 준비되셨나요? 이 진실을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누군가의 관심을 부걸하지 않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은 스승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침묵은 항복이 아니에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에요. 침묵은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지고 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배움이에요. 침묵은 가르침이에요. 침묵은 손에서 빠져나가던 힘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백을 채우는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가 답장하지 않을 때, 전화하지 않을 때, 말이 없어질 때 위속이 매듭지어지고 생각하죠. 내가 뭔가 말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침묵을 깨지 않으면 그를 잃을 거야. 하지만 들으세요. 침묵을 너무 일찍 깨버릴 때, 여러분의 부재라는 불편함에서 그를 계속 구해줄 때, 여러분은 침묵이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스스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멈출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교훈을요. 침묵 속에서 명확함이 찾아와요. 침묵은 소음을 걷어내요. 달콤한 말도, 변명도, 바빴어, 나 너 신경 쓰는 거 알잖아 같은 말들도 모두 벗겨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면 상황이 비답해 서게 되어요. 그가 충분히 마음을 쓰고 있어서 먼저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불씨를 계속 살려두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걸까요? 침묵은 말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한 그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화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 그때 그는 추락을 느껴요. 그때 음악이 멈춘 것을 알아채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매일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당연하게 여기죠. 감사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빈 접시가 놓여 있다면 그때서야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의 침묵이 그에게 그런 거예요. 늘 차려지던 음식이 사라지는 것. 갑자기 그는 굶주리고 불편해지고 강요받아요. 그제야 깨닫죠.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구나. 이걸 여러분의 치유에도 가져와야 해요. 침묵은 단지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르쳐요. 물러설 때, 먼저 연락하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숨 쉴 공간을 스스로에게 줘요. 그의 목소리가 판단을 흐리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을 듣고 감정을 느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의 목소리 듣기를 먼저 멈춰야 해요. 때로는 그가 필요한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침묵은 그 잠깐의 고요함, 신성해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돼요. 그가 여러분을 검증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걸, 그가 답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걸, 그가 여러분을 자기야 라고 불러줘야 잠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다는 걸. 침묵은 쉽지 않아요. 침묵은 불편해요. 침묵은 무게처럼 느껴져요. 그가 잊었나? 다른 사람에게로 갔나? 내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건 환상이에요. 그건 시험이에요. 그 침묵 속에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날카롭게 나올 거예요. 침묵을 이해하는 여자는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전화기가 불 켜질 때마다 뛰어가지 않아요. 들어오려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남자를 기다리며 문가에 서 있지 않아요. 대신 침묵이 말하게 두는 거예요. 침묵이 말하죠. 나는 당신을 쫓지 않겠어요. 침묵이 말하죠. 마땅히 왔어야 할 것을 구걸하지 않겠어요. 침묵이 말하죠. 원한다면 당신이 나서야 해요. 그의 자아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출 때, 문자를 먼저 보내기를 멈추고 밥 먹었어요? 같은 메시지로 그의 전화를 채우기를 멈출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나요. 그가 절대 큰 소리로 인정하지 않을 일이죠. 그의 자아가 흔들려요. 약간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발밑에 땅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여러분의 세계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수십 년간 인간 심리를 연구하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목격했어요. 남자들은 자아 속에서 살아요. 자아는 그들에게 갑옷과 같아요. 자존심이고 자신감이고 권력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연락하고 확인하는 한 그 자아는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그는 여러분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요. 왕자 위의 왕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 아침 문자가 오지 않는 순간, 일십 후 두 번째 문자가 오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조용해진 것을 그가 알아채는 순간 그 갑옷에 금이 가요. 왕자 위의 왕이 갑자기 어둠 속에 앉아 엄마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는 소년처럼 느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자아는 필요받는 것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자아를 먹이지 않을 때, 침묵으로 굶길 때 그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공황에 빠지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자아는 취약해요. 유리처럼요. 서 있을 때는 강해 보이지만 한번 세게 치면 산산이 부서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 그게 바로 그 타격이에요. 그는 마지막 대화를 밤새 되감게 돼요. 뭔가 잘못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해하고 다른 남자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의문을 품어요. 털어버리를 하겠죠. 걱정 안 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의 자아가 흔들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낚시를 시작해요. 여러분이 볼 것이라는 걸 아는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올려요. 3일 침묵 후에 뭐해? 라는 건조한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이 여전히 낚였는지 확인하려고. 여러분의 질투 반응을 끌어내려고 다른 여자를 가볍게 언급하기도 해요. 그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면 그의 자아와 마음을 분리하게 돼요. 자아 부스트만을 위해 나타난 거라면 오래 버티지 못해요. 하지만 그의 감정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침묵이 그를 단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서게 만들 거예요. 그는 결정해야 해요. 그녀가 떠나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될 것인가. 그 결정은 그가 편안할 때 오지 않아요. 그가 궁금해하고 불편해할 때, 침묵이 자신을 직시하게 강요할 때 찾아와요. 일부는 자아가 금가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가 그냥 떠날까봐 두렵죠. 침묵이 끝을 의미할까봐 두렵고요. 하지만 들으세요. 침묵이 그를 사라지게 한다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의 자아를 가졌던 거예요. 그의 심장이 아니라 관심 필요를 가졌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6개월 더 낭비하기 전에 지금 아는 게 낫지 않나요? 그의 자아가 흔들릴 때
서두르지 마세요. 그를 여러분의 관심 없음이라는 불편함에서 구하지 마세요. 그 안에 앉아있게 두세요. 느끼게 두세요. 그 불편함이 진실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 불편함이 남자를 재평가하게 만들어요. 그게 한 남자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그녀를 가지고 놀 수 없어. 그녀는 반쪽짜리 사랑으로 채워질 그런 여자가 아니야. 남자들은 설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물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의 전환에는 항상 반응해요. 그리고 침묵,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전환이에요. 그는 그 공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항상 있는 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존중하죠.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는 순간, 모든 공백을 여러분의 말과 통화와 에너지로 채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는 그 공간을 존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겁줬던 그 침묵, 거절처럼 느껴졌던 그 거리, 그것이 사실은 그가 여러분의 가치를 다르게 보도록 강요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항상 연락이 가능할 때, 항상 먼저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은 깨닫지 못한 채 그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대하든, 얼마나 들쑥날쑥하든, 얼마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든 여러분은 거기 있을 거라고요. 그 교훈을 배운 남자는 편안함 속에 가라앉아요. 노력하기를 멈춰요. 여러분이 거리를 좁혀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나타나기를 멈추죠. 하지만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는 침묵을 알아채요. 여러분의 말이 있던 자리에 그 작은 공백을 느껴요. 처음에는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냥 토라진 거야 라고 눈을 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묵이 계속되면 여러분이 토라진 게 아니라는 걸,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존중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쫓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물러날 때, 공간에 선물을 줄 때 그는 자연스러운 끌림이 작동하는 것을 느껴요. 그 이유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여러분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게 되죠. 뭐 하고 있지? 누구랑?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그 호기심이 존중으로 자라요. 이제 그는 여러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거든요. 자신만의 리듬이, 자신만의 세계가, 자신과 함께하든 아니든 빛을 발하는 자신만의 빛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쫓기를 멈출 때 가치를 잃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얻어요. 여러분의 침묵은 말이 결코 전달하지 못할 것을 말해줘요. 나는 당신이 나를 완성해줄 필요 없어요. 당신을 원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는 그것을 존중해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서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가지고 놀 수 없다는 걸. 매일 라디오에서 듣는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면 심지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못 느끼게 돼요. 이제 몇 달간 그 노래를 듣지 않다가 어느 날 다시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다르게 들리죠? 왜 좋아했는지 기억하게 돼요. 남자들이 여러분의 침묵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로 그래요. 항상 거기 있으면 그는 음악이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물러나면, 공간을 만들면 갑자기 다시 들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크게.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둘러 채우지 마세요. 늘어나게 두세요. 그 안에 앉아있게 두세요.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여러분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워요. 그 거리 속에서 그는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는 여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쌓아가는 여자의 차이를 배워요. 그리고 그 교훈이 스며들면 존중이 따라와요. 호기심이 혼란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출 때. 그냥 생각났어요. 문자를 보내기를 멈추고 그가 마음 쓰는 걸 알게 하려고 쫓기를 멈출 때.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호기심이에요. 처음에는 가벼워요. 그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전화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채고 어깨를 으쓱하죠. 바쁜가 보네. 나중에 연락하겠지. 그건 그의 자아가 말하는 거예요. 먹혀왔으니까 음식이 아직 올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요. 전화기는 계속 조용해요. 그때 호기심이 더 무거운 무언가로 자라기 시작해요.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뭔가 말했나? 신호를 놓쳤나? 화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남자들은
남자들은 항상 신경 써주던 여자의 침묵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타나고 공백을 채우고 연결을 살아있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물러날 때, 가만히 있을 때 그의 패턴을 방해해요. 그리고 무너진 패턴보다 남자를 더 흔드는 건 없어요. 호기심은 침묵이 이어질수록 강해져요. 전화기를 더 자주 확인할 거예요. 알림의 부재를 알아챌 거예요. 단서를 주는 걸 올렸나 보려고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수도 있어요. 답을 찾지 못하면 그때 혼란이 시작돼요. 잠깐, 이상한데? 그녀는 항상 전화했는데, 항상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혼란은 강력해요. 혼란은 변화의 탄생지이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남자는 성장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남자는 조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불균형 상태로 만들 때, 침묵으로 그의 일상을 방해할 때, 이제 그는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행동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해요. 더 이상 예전 방식에 기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없어요. 갑자기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재밌어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혼란에 빠진 남자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물 위에 올라올 건지 보려고 태어난 척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질투 반응을 끌어내려고 다른 여자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혼란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확신을 흔들어요. 남자들이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한 가지,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혼란은 여러분의 동반자예요. 남자가 여러분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머릿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 상태에서 그는 진실에 취약해요. 결정해야 해요. 이 여자가 완전히 가기 전에 나서겠는가? 아니면 영원히 잃는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그 결정은 편안할 때 오지 않아요. 호기심과 혼란이 있을 때, 침묵이 그의 노력 대신 여러분의 노력에 기댈 수 없게 강요할 때 찾아와요. 기억하세요. 물러서서 침묵을 유지할 때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의 존재가 보장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걸. 그 교훈은 공백을 느낄 때만 전달돼요. 그 공백은 여러분이 채우기를 멈출 때만 열려요. 그러니 물러서서 그가 호기심에서 혼란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설명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상황을 정리하려고 문자하지 마세요. 그것과 씨름하게 두세요. 그 불편함 속에 앉아있게 두세요. 그때 그는 나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옆에 서기에 결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출 때, 간격을 좁히기를 멈출 때,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침묵이 숨쉬게 할 때, 그 남자에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는 혼자 남겨져요. 그 자신과 함께. 많은 남자들에게 그것이 가장 힘들고 불편한 자리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를 산만하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전화가 그를 달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사랑이 그의 빈 공간을 채우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어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이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많은 남자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덮개로 사용해요. 여러분이 주고 확인하고 존재를 채워주는 한 자신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결함, 노력의 부족, 일관성 없음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일관성으로 그것들을 덮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물러서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면 그 소음이 전부 사라지고 남은 건 그 자신뿐이에요. 그 거울은 편안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디에서 부족했는지 보여주거든요. 받은 것에 비해 얼마나 적게 줬는지 보여줘요.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보여줘요. 일부 남자들은 그 모습에서 도망칠 거예요. 일, 친구, 다른 여자들로 자신을 산만하게 할 거예요. 그 거울이 보여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죠. 하지만 어디를 가든 진실은 따라가요. 일부는 무너지겠죠.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낼 거예요. 자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물러난 것을 탓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깨어날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을 명확하게 볼 거예요. 그 영혼의 흔들림이 그 안에서 뭔가를 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침묵만큼 남자를 성장시키는 것은 없거든요. 절점을 다루지 않으면, 자신을 마주하지 않으면, 자신을 바꿀 수 있었을 여자를 잃는다는
남자는 깨달은 만큼 남자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는 단지 여러분의 침묵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남자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일관적인가?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들은 여러분이 계속 연락할 때 오지 않아요. 멈출 때 와요. 여러분의 부재가 그의 존재가 부족했던 것을 드러낼 때 찾아오죠. 그리고 침묵은 그에게만 거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작용해요.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목 이상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었다는 걸. 사랑이 매번 여러분의 평화와 품위와 노력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러설 때 어떻게 되는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거울에서 도망치면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결코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직면하면, 통해, 성장하면, 다르게 돌아오면 그 침묵은 방금 전환점이 된 거예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침묵이 그 앞에 거울을 세웠으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본 남자는 본 것을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소리치는 것으로 힘을 되찾지 않아요. 다투거나 쫓거나 부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긴 메시지를 써서도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힘을 되찾아요. 먼저 연락하기를 멈출 때, 그리고 마침내 말없이 선언할 때, 나는 나를 선택한다. 너무 오랫동안 빈잔에서 쏟아부어 왔어요. 주고 또 주면서 그가 최소한의 것이라도 돌려주길 기다리면서요. 충분히 좋다는 것을, 충분히 충성스럽다는 것을,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조각조각 힘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러분의 힘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 돌려주지 않아요. 직접 되찾아야 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멈출 때예요. 쫓기를 멈추고 손을 내밀기를 멈추고 모든 틈을 채우기를 멈출 때 에너지가 바뀌어요. 갑자기 더 이상 박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갑자기 언제 대화하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그의 선에 머무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가 아니에요. 갑자기 침묵이 그는 자신의 의문을 품게 만들면서 여러분은 평화 속에 앉아있게 해요. 그게 힘이에요. 통제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침묵이 선택을 돌려줘요. 물러날 때 알아채기 시작해요. 관계를 혹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하죠. 잠깐, 내가 이걸 혼자 다 하고 있었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었어. 그가 그 따뜻함 옆에 앉아있는 동안 내가 불을 살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보는 순간 힘이 제자리로 딸깍 맞아 들어가요. 진실을 보면 눈을 감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치를 깨달으면 계속 낮출 수 없어요.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힘을 되찾으면 침묵만이 아니에요. 거리예요. 자신을 쫓던 여자와 이제 당당히 서서 말하는 여자 사이에 분리감을 느껴요. 나는 당신이 나를 검증해 줄 필요 없어요. 당신을 원했지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는 자석 같아요. 자신을 존중하는 여자를 남자들은 존중해요. 그들을 쫓지 않는 여자를 남자들은 쫓아요. 더 이상 힘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남자들은 나서요. 여러분이 해요. 하지만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힘을 되찾는 것은 사실 전혀 그들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관한 거예요. 아픔 이전에, 침묵 이전에, 자신을 그렇게 많이 내어주기 이전의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서는 거예요. 자신감을, 꿈을, 기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나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다 나 자신을 잃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 있을 때, 진정으로 가치를 되찾을 때 침묵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가득 차 있어요. 치유로, 명확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힘으로. 여러분의 힘은 선택하는 능력에 있어요. 쫓지 않기로 선택하고, 구걸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자신을 낮추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기를 멈출 때, 그를 쫓기를 멈출 때 그 선택을 크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해요. 나는 가치 있어요. 나는 상이에요. 그러니 맞아요.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달릴 수도 있고
있고 자아가 흔들릴 수도 있고 존중이 자라고 혼란이 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손에 들어오면 어떤 남자도 어떤 침묵도 어떤 아픔도 다시는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크게 명확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침묵은 남자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침묵은 치유예요. 여러분의 침묵은 힘이에요. 여러분의 침묵은 조각조각 자신을 되찾는 소리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을 쫓지 않는 사람을 쫓지 마세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빛인데 빛을 보도록 남자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가득 찬 가격에 팔려야 할 영혼에 할인을 주는 것을 멈추세요. 그가 궁금해하게 두세요. 침묵 속에 앉아있게 두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던 자리를 느끼게 두세요. 너무 깊이 그리워하게 해서 무엇을 잃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드세요. 일어서야 할 운명이라면 그 침묵이 일어서게 할 거예요. 사라진다면 침묵이 말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가 저기서 알아내려 애쓰는 동안 여러분은 사세요. 빛나세요. 성장하세요. 꿈에, 몸에, 영에, 삶에 투자하세요. 여자로서 가진 가장 큰 힘은 남자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붙잡는 거예요. 당신 없이도 나는 이미 이겼어요. 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 속에 당당히 서세요. 침묵으로 말하세요. 힘으로 걸어가세요. 다음번에 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추측하려 할 때 그냥 미소 지으세요. 그가 힘든 방식으로 알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연락하기를 멈출 때 그때서야 남자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는 걸.